JS 캐도록 하고요. JS에다가 필요한 코딩을 넣어 주시도록 하고 기능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를 이제 버튼을 클릭할 거고,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튼 클릭하니까 쓰지 마시고 항상 뭐 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작성 먼저 하세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게끔. 일단 우리의 주 목표는 1.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 1번 자체가 어떻게 리스트 2로 나타나게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일단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고, 할 수 있다면 이 뒤에 기능들을 쭉 가시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만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이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까지 그럼 변수가 필요할 거고, 하나만 할 게 아니라면 여러 개의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변수 선택자를 만들어 줍니다. 자, 1. 번의 기능. 자, 그럼 변수 왜 자꾸 한글을 쓰니? 자, 배너 뭐 01이라고 하죠. 그럼 달러 하고요. 클래스네요. 점 배너 01 가져왔습니다. 이러다 괜히 미쳤다고 한번 이거 자바스크립트 선택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해가지고 막 써보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버튼까지니까, 그럼 다시 그 자식으로 있는 btn도 가져와야 될 거고, 변수 btn 이라고 하면은 배너 01에 있는 children 클래스 btn, 또는 밑에 것도 혹시 만들 건데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벤 뭐 01에 btn 뭐 쓰시든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끔 쓰세요. 자, 결국엔 저는 btn 위에서 한 적 있으니까 그냥 b01 엑스트라 할게요. 너무 이름이 길어서 최대한 줄였어요. 자, 그럼 저는 얘를 기준으로 자식으로 있는 children 버튼 오케이 선택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1번 자체가 클릭하면 이라고 해놨으니까 b01 next를 본 클릭하면 함수를 이용하여 선택을 하게 만들고,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 그러면 이 닷 들어가서 이 닷 prevent defaults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시면 되죠. 이거 맨날 왜 쓰는지 헷갈린다. 그럼 여기도 쓰시는 거예요. 클릭한 요소가 기본 이벤트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 처리 써주면 기억을 하겠죠. 자, 이제 그 내부에 있는 2번 기능 수행. 자, 리스트 0102가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택자도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선택자에 대한 개념은 아니까 어차피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클릭하면은 여기서부터니까 옮겨주고, 변수 저는 배너 01 안에 들어있는 누구 프로덕트 B01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하면 배너 01에 있는 children 하셔도 되고 find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해서 클래스 프로덕트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부에 있는 UL 자체를 가지고 사실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B01에 UL이라고 하나 더 해서 프로덕트의 자식으로 있는 UL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LI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UL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했다면 뒤에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UL을 움직여서 처리하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UL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UL을 가지고 오케이 움직여 보자. 어떻게 움직이지? 모르겠네요. 그죠? 01이라는 아이 자리에 지금 여기 써있는 요 아이 자리에 02가 와야 되는 거예요. 즉 CSS의 오버플로이든 지우고 뒤에 있는 아이가 와야 되는데 그 크기만큼이 뭐예요? li 하나 크기만큼이든 또는 감싸고 있는 UL의 부모인 요 프로덕트의 크기만큼이든 어쨌든 그 하나 크기만큼을 와야 되는 거죠. 이때 자 하나 더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li 크기로 간다 그러면 그냥 재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li가 아니라 이 감싸고 있는 클래스 프로덕트의 크기만큼을 잰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가로값이 맞을까요? 이너 위드가 맞을까요? 아우터 위드가 맞을까요? 아우터? 그렇다면 이 파란 선의 크기만큼까지 움직일 테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큼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감싸고 있는 아이는 선의 간격까지 포함시킨 가로값이 뭐예요? 쭉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쯤 올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해보면 되겠죠? 자, 정답은 뭔지. 일단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값 하나가 필요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써보자고요. 자, 그럼 2-1에 조건이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위든지 인원지 아우터인지 이제 파악해 볼게요. 자, 조건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건 클래스 프로덕트의 가로값만큼 이동할 것이라는 거.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로값 파악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미리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 점검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프로덕트라는 건 확인해놨으니까 여기에 저는 가로값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변수는 p width라고 그냥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써봅니다. 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인해보고 값이 나오는지 보면 밑에다가 이동하게끔 해볼게요. 점검을 해보면 46.188이라는 값이 튀어나와 있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값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값이 나왔으니까 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너 위드라고 쓰면 값이 바뀌나? 일단 똑같고요. 아우터 위드라고 쓰더니 값이 커지네요. 이왕 하는 김에 큰 값 먼저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는 UL 값을 얼마만큼 이동할 것이냐, P wid라고 하는 이만큼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W 대문자로 바꿀게요. 자, 그럼 저는 CSS로 가볍게 써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마진 레프트로, 왼쪽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P wid만큼 이동을 할 거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모양이 되게 괴상해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변수를 쓰겠습니다. 자, mv wid라고 쓰고요. p wid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값 그대로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얘기니까 이 값을 픽셀 값과 문자로 더한 형태를 여기다 써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얘기는 그냥 앞에 음수냐 양수냐 그거를 뒤집는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눌러보겠습니다. 바보같이 오타 났군요. Prevent Default 수정하고요. 다시 눌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움직이죠? 아우터 위드는 무엇이니까? 외곽선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아우터 위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낮은 범위가 이너 위드 써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사실 프로덕트 현재 패딩이 없거든. 패딩이 없으니까 저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CSS에서 프로덕트에다가 나 조금 공간 줄까? 패딩 하고 만들어 버리면, 자, 박스 하이신 쓸게요. 그냥 어떻게 돼요? 또 이동을 해요. 이미 살짝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이너 위드는 뭐하는 아이니까 패딩을 포함한 가로값이니까. 정작 내가 움직여야 되는 아이는 결국 뭐예요? 안쪽에는 그냥 정해진 가로값이라는 얘기죠. 그냥 li 하나 크기 값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width라고 수정하시면 하나 크기만큼 있고 일부러 살짝 보이게 해놨어요. 다운 누르면 딱 그만큼 이동해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추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크기만큼 움직이는 것을 파악했고요. UL을 움직여서 처리하는 것도 파악했고, 조건에서는 li 가로값을 파악해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일부러 그냥 UL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프로덕트 가로만큼으로 파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로값 파악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패딩 아니고 보더, 너무 패딩 아니고
보더 아니고 순수한 가로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width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기본 두 번째 값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값까지는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클릭할 때마다 처리를 하게 바꿀 거예요. 3. 1번 기능을 기능으로 클릭마다 해당하는 그 크기만큼 가로값 크기만큼 이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3번의 기능이에요. 자, 1번 기능으로는 필요 없겠군요. 그럼 2번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기능 강화. 어떻게 강화하면 돼요? 내가 줘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이 mv width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뭐예요? 계속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하는 값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뭐 수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그냥 쓰겠습니다. 있죠. 자, 요 값이 아까 몇이었어요? 대략 뭐 400 몇인가 그러던데 그냥 100을 할게요. 자, 100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옵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면 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1이죠. 요 수치 그냥 일부러 바깥으로 뺐어요. 그럼 이 아이가 한 번 더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00인 거고 마이너스 200인 거고 3이 되면서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카운트 올라가고 마이너스 400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내가 있던 값 기준으로 자, 처음에 값은 0이에요. 한번 클릭했더니 마이너스 100이라서 그 100만큼 대략 이 정도라고 치면 100만큼 이동을 했다. 그럼 이게 다시 0이 되느냐? 아니죠. 마이너스 100이 된 상태예요. 이게 마이너스 100이 된 상태예요. 현재 값. 그럼 마이너스 200을 하겠다. 마이너스 100에다 마이너스 200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00만큼 가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또 하나 크기만큼을 더 가는 거죠. 해당하는 만큼 더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것 뿐이에요. 최초의 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 크기만큼씩 계속 가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변하는 건 뭐다? 최초에 내가 원하는 가로값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당연히 픽셀은 유지를 하는 거고 only 얘만 변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클릭 시 무엇이 되면 됩니까? 카운트 값이 1씩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만 잘해도 거의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오케이, 카운트 값이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1씩 값이 커지게 하자. 뭐 작아지게 하든 커지게 하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옵션이 붙는다라는 얘기를 써줄게요. 자, 이거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학교 다니실 때 여기 가로 앞에 바깥에다 마이너스 붙는 것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마이너스로 1씩 빼니까 그걸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변화시킬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을 안 쓰고 다른 거 쓸 거니까 요건 주석 걸어서 테스트였으니까 냅두고. 자, 그럼 강화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변수, 자, 업, 넘, 말 이상한데 카운트업이라고 하자. 자, 카운트업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처음에 0이에요. 클릭할 때마다 뭐합니까? 카운트 올라가요. 그러면 카운트 업에다가 플러스는 1 이라고 쓰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카운트 올라가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올라간 값을 여기다가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확인해 볼게요. 안 가는데?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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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 이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툭. 됐죠? 더 안 가요? 한 번 가고. 왜일까요? 그 다음 안 써서? 자, 사실은 문제는 이 아이가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는 순간 카운트업의 변수가 몇이에요? 0이죠. 1 카운트 올렸죠. 이동했으니까 곱하기 계산하고 앞에 마이너스 옵션 붙였으니까 처리하겠죠. 한 번 끝났어요. 한 번 끝. 자, 다시 클릭합니다. 카운트업은 어떻게 돼요? 다시 0이 됐죠. 1을 더했죠. 처리했어요. 이미 이동한 상태니까 변화가 없죠. 다시 클릭했어요. 카운트업은 0이 됐어요. 다시 1이 되고 변경되는 거죠. 왜냐하면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카운트업이라는 변수를 정의 내리고 걔가 0입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카운트업이라는 변수는 클릭하기 전부터 있어야 되는 i였던 거죠. 애초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면 처음에 카운트업이라는 값은 0이에요. 클릭했어요.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i니까 카운트업이라는 것을 1씩 더해라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로 바뀌었겠죠? 들어가고 마이너스 옵션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움직였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파란색으로 써야지. 자, 클릭합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카운트업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변한 상태였기 때문에 0으로 다시 초기화해라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1을 한 번 더 더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2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자체가 마이너스 옵션 붙이지 않았으니까 2로 바뀌고 2가 그대로 대입이 되고 마이너스 옵션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에 곱하기 해당하는 만큼이 처리가 될 거고, 또 클릭을 하면 바깥에 변수가 있으니까 초기화되진 않고 기존에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3이 되는 거고, 또 클릭하면 4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계속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바깥으로 하나 뺀 이 영향으로 인해서 툭툭툭툭툭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는 것 자체를 아예
마이너스 옵션 안 붙이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붙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자체로 바로 1씩 빼는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죠. 다이렉트로. 결과는 똑같아요. 변수를 1씩 뺄 거냐 아니면 1씩 더하는데 계산하기 헷갈리게 1씩 더한 다음에 전체를 앞에 마이너스 붙일 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단 그건 있겠죠. 반대쪽 버튼 누르면 반대로 마이너스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플러스 했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했다면 플러스로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 어떤 옵션이 더 나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편하신 것으로 먼저 적용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나으세요? 첫 번째가 나으세요? 네, 그럼 첫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이라는 버튼이 뭔가 계속 추가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다음 거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카운트업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되게 웃기군요. 카운트업이니까 그냥 플러스가 제일 낫겠네. 해석상으로도.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클릭을 할 때마다 변경이 되는데 언제? 7이 나왔으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때 카운트 넘버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콘솔 로그로 카운트 업 점검하겠습니다. 몇이 나올 때까지 눌러지는지 체크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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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최초에는 0이었고 지금 보이는 건 7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0부터 카운트 세는 개념이랑 같아요. 그쵸? 결국엔 7이 돼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빼야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1을 빼기도 하고 2를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더 나가서 초기화하는 기능이 없어요. 처음으로 돌리는 기능이 없고 아직 그거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끝까지 갔으면 멈춰 해줘야 되죠. 멈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버튼은 살아있는데 동작이 안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해당하는 위치가 되면 걔가 사라지게 한다던가. 근데 결국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해볼게요. 위에다가 또 써줘야죠. 3번은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자, 요거 3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JS는 항상 순서가 1, 2, 3, 4 위에 아래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섞여요. 계속 상황에 따라서. 자, 4번 옵션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소가 보이면 멈춤 기능을 만들어 보자. 뭐 원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가능합니다만, 멈춤 기능과 뭐 처음으로 가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마지막 요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 아이들의 개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4-1 조건 필요합니다. 뭐가 보여주는 리스트의 개수를 파악을 해보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해당하는 UL 말고 LI의 개수이니까 LI도 쓸 건가? 그렇다면 LI라고 사용을 하고요. B01의 UL 안에 children LI라고 변수 선언 선택자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개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하셔도 관계가 없긴 하겠지만 간편한 거니까 4-1을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B01 li의 length라고 프로퍼티를 주면, 자 B01 li의 len 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쓰면 해결 완료됩니다. 자,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수를 파악하시면 끝나겠죠. 필요하시다면 콘솔로 한번 찍어보시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건 보나마나 7이라고 나올 거예요. 궁금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7 뜹니다. 바로 떠요. 그럼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보이면 멈추란 얘기는 사실 아까 카운트업 되는 게 몇 가지? 1을 뺀 6이면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해당 요소가 접근이 되면 멈춰라.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건이 누구에서? 카운트 움직이는 거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4번, 자 4번의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내공. 자, 일부러 살짝 들어와서 썼어요. 자, 뭘 하면 되냐면 3학년 선자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니 if문으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countup이라는 아이가 클릭할 때마다 1씩 올릴 거예요. 자, 1씩 먼저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판단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1씩 올린 다음에 할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 자, 어떻게? 아까 봤던 개수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크거나 같아지면 countup은 몇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최대값이 몇이었어요? 마지막 보여야 되는 아이가 6번째 6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7이니까 1을 빼주는 거예요. 1을 빼주면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주석을 제가 안 걸은 이유는 else를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else를 안 쓴다는 얘기는 이 하나만 조건만 보고 끝내겠다. 그러면 자, 눌러볼게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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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이거 보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왜? 제가 처음도 써놨거든요. 뭐 하면 될까요? 멈춤 기능이고요. 처음 기능은 더 쉬워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카운트 값을 0으로 돌려주면 해결이 되니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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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카운트 올라가다가 0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0번째 위치만큼.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지만 단순한 이 CSS 형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뀌는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살짝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에 더 있어요, 뒤에 더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나오고 간편하게 기능을 써먹을 수 있는 형태도 나옵니다. 단점이 뭐냐면 어제 보여드렸던 CSS 기능의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려면 뭐 한다? 애니메이트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CSS에 트랜지션을 써도 되긴 하지만 또 다른 기능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애니메이트는. 자, 그럼 애니메이트는 클릭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단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아파요. 그죠? 이게 20개, 30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눈 아파질 겁니다. 그런 단점은 일단 존재한다는 거. 이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